옛날 예적 백제의 번성한 수도였던 부여는 아름다움과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었다. 부여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부여 언덕 아래에 숨겨진 백제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왕국의 가장 귀중한 보물과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 몇 명과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해가 뜨기 전 부여의 외곽에 있는 깊은 동굴로 향했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 동굴은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의자왕과 신하들은 동굴에 도착해 보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동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봉인했다. 그 이후 그 동굴의 위치와 비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몇백 년이 흐른 후 부여의 한 마을에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소년 준수가 있었다. 어느 날 준수는 할아버지로부터 백제 보물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준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전설 속에 보물을 찾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준수는 매일 밤 보물의 위치에 대해 꿈을 꾸었고 꿈에 나타난 단서를 모아 동굴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어느 가을날 아침 준수는 꿈에서 본 대로 부여에 한 외진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서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몇 걸음을 떼자 당 위에 돌출된 바위 몇 개가 나타났다. 준수는 그 바위들 주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다가 큰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좁은 입구를 발견했다. 그곳이 바로 전설 속의 동굴 입구였다. 경이로운 마음을 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간 준수는 오래된 제단과 함께 먼지가 쌓인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 주화들과 옛백제의 왕실 문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 준수는 자신이 찾은 보물이 전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쁨에 겨워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부여 전역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국가박물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조치되었다. 준수는 그의 발견을 통해 부여 마을의 역사적인 위상을 되찾게 되었고 이 사건은 후대에 걸쳐 부여의 용기와 탐험 정신을 기리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여의 언덕 아래 어딘가에 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으며 전설을 이야기하며 꿈을 꾸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영동 지역에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산과 바다가 있었다. 이곳은 항상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흘러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영동의 중심에는 복례산이라는 고요하고 웅장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례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산 정상에는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개가 신령한 요정들이 돌아다니며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요정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 아래에는 동해가 펼쳐져 있었다. 바다는 늘 푸르고 잔잔했지만 때때로 거센 파도가 몰아쳐 영동의 해안가를 때리곤 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에는 매년 봄마다 바다 드래곤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다. 드래곤은 머리에 황금빛 관을 쓴 채고요하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가 하늘을 향해 한번 크게 포효하며 사라졌다. 이때 드래곤의 포효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1년간의 행운이 따랐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어느 날 영동의 한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민호가 살고 있었다. 민호는 전설 속 드래곤과 복례산의 요정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그들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맨날 산을 오르며 요정의 흔적을 찾고 바다 근처에서 드래곤의 포효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낡은 나침반을 발견했다. 나침반은 달빛 아래서 오묘하게 빛났고 그날 밤 민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드래곤과 요정들이 그에게 손짓을 하며 그를 이끌고 있었다. 너의 선택이 미래를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미소 지어 보였다. 다음 날 민호는 꿈의 안내에 따라 복례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던 중 그는 낡은 나침반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그 빛을 따랐고 마침내 복례산에 숨겨진 구석 요정들의 정원이 펼쳐진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민호는 요정 하나와 눈을 마주쳤다. 요정은 민호에게 말했다.
드래곤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야. 허나 그 전에 너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 있단다. 요정은 민호에게 작은 수정 구슬을 건네주었다. 이 구슬은 드래곤을 보호하고 우리들의 세계, 즉 자연을 지켜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지녔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슬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민호는 감격하며 구슬을 받아들였다. 여름이 다가오고 드래곤의 전설이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 민호는 수정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며 동해 해변에 나아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장대한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래곤의 포효가 영동을 뒤흔들며 바다와 대지를 진동시키자 민호는 수정 구슬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구슬은 환한 빛을 발하며 드래곤의 황금빛 광과 반짝이는 달빛 아래서 분홍색 광채를 흘리기 시작했다. 드래곤은 민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용기 있는 자여, 너는 바다와 산, 즉 이 세상의 조화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마음속 바람도 이루어지리라. 드래곤은 이윽고 하늘로 다시 사라졌으며 민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엄청난 변화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호의 선택과 드래곤, 요정과의 만남은 영동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그의 용기와 정직한 마음은 영동을 더 평화롭고 신비롭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봄마다 드래곤의 포효가 들릴 때마다 민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웅진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다. 웅진은 지금의 한국 공주 지역에 위치하며 당시 백제의 수도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풍류를 즐기고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소연 공주는 지혜롭고 용감했으며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인 성왕은 소연에게 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교육시키면서도 항상 한 가지 비밀을 전하지 않고 숨겼다. 그것은 바로 백제의 구분을 좌우할 수 있는 전설 속의 판도라 상자였다. 전설에 의하면 이 상자는 한번 열리면 백제의 모든 번영이 사라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성왕은 그 상자가 깊은 산속의 어느 금단의 장소에 묻혀 있다고만 귀뜸해 주었다. 어느 한 여름날 북경 근처에서 백제를 위협하는 고구려의 군대가 준비를 마치고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성왕은 급히 병사를 모아 북경을 방어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때 소연 공주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들에게 그 전설 속의 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왕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소연의 확고한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연 공주는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입구를 찾기 어렵도록 덩굴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이는 마치 전설에 등장하는 금단의 장소와도 같았다. 숲속에서 소연 일행은 난관에 자주 부딪혔다. 거대한 뱀이 길을 막고 있기도 했으며 마법 같은 바람이 방향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냉철한 판단과 신하들의 헌신 덕분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전설의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 아래에 숨겨져 있던 상자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상자를 여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비참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은 상자를 지키고자 했던 영혼들의 저주였다. 소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바로 기도를 올리며 참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용기와 백성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던 것일까? 상자는 천천히 열리며 그 안에서 신비한 빛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놀랍게도 백제의 모든 땅에 축복이 내려지며 그들의 경계를 위협하던 고구려 군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패배를 하고 퇴각했다. 소연 공주와 그녀의 일행은 마침내 성왕에게 돌아왔다. 성왕은 딸의 용감함과 지혜를 칭찬하며 백제의 새로운 번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는 후일 백성들이 더욱 당당히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여정 내내 소연과 함께 했던 신하들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성장시키며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백제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소연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어 훗날까지도 공주 지역에서 널리 전해졌다. 이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한국의 철원 지역에는 특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외부인에게는 마법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할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별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났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 숲을 별꽃숲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별꽃숲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전설이 있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숲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이들이 이 신비로운 장소의 비밀을 풀고자 했지만 모두가 입구에서 길을 잃고 되돌아왔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소문난 모험가인 오렌도, 그러나 마음씨가 착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이 전설적인 숲에 들어가 비밀을 밝히고 싶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고 숲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그곳이 여느 숲과는 다르게 신성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에서는 새의 노래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조화롭게 들려왔다. 걸을수록 민수의 마음속에는 평온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숲의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바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는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중앙에는 오랜 나무가 서 있었다. 나무의 가지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빛은 주변을 밝게 밝혔다. 민수는 이상하게도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무 앞에 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숲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의 마음은 순수하구나, 작은 모험가여. 이 숲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축하하노라. 이곳은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장소이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살필 때 이 숲은 영원히 빛나리라. 민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숲을 떠나며 이렇게 결심했다. 숲과 약속했으니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쓰자. 그리고 민수가 그 이후로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철원의 어느 작은 숲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같은 꽃들이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고 있을 뿐이었다.